네, 안녕하세요. 예, 엄명중입니다. 예, 오늘은 마찬가지로 진로 장벽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통 이 사춘기가 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샤라는 어떤 교육 심리학자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이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가 시기별로 발달 성숙도에 따라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아이를 이 유아 때부터 양육을 하다 보면은 어떤 아이는 뒤집기를 빨리 하는 아이가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기는 것을 좀 더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게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느 한 기준을 가지고 느리다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내 인생의 꿈을 발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준비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로 성숙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 성숙도는 첫 번째는 직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직업에 대한 정보는 뭐냐면 내가 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 뜻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안경이라는 것은 세상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제 이제 한 옷을 이제 보실 겁니다. 이 옷은 뜻이 무엇이죠? 그렇죠.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 몸상을 가려주기 위한 하나의 하나의 이 물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강의하고 있는 보타이를 보실 겁니다. 보타이는 뭐죠? 그렇죠. 뭔가 옷을 좀 lep신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디자인되고 좀 패셔너블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추게 하는 이 소품이죠. 모든 사물에는 그 이름이 있고 뜻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업에 가서 여쭤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애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여기서 애 아버지 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 분들이 다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 드셨던 분들과 제가 질문을 받았던 그분이 같은 분인가요? 그러지가 않죠. 사람은 각각 고유의 인생의 목적과 꿈과 비전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달된 시기에 따라서 그것을 발견되는 시점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뿐이죠. 아이들의 그 인생에 대한 어떤 고민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들은요, 사춘기를 전후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저한테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가 저의 아이덴티티예요. 이 아이덴티티는 제가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형성됐던 어떤 사건이라든지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정체성이죠. 청소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정체성, 순수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 친구를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서 삐리리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다 넣어보라 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적었냐면, 자기는 나무래요. 또 어떤 나무냐 그랬더니 좋은 나무래요. 또 무엇 때문에 좋은 나무 같더니 자기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오면 쉴 수 있는 나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이 이 친구에게 아침마다 너는 앞으로 좋은 나무가 되는 그런 아이가 될 거야. 어른이 될 거야. 아침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는 것이죠. 반면에 제가 한 친구에게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블랭크를 주고 거기다 한번 가로를 넣어보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나는 파리 새끼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파리 새끼인가 봤더니 이 친구가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세요. 근데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알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교과서라든지 노트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제대로 해놓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를 파리채를 대고 엄청 때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것을 훈육이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훈육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려놓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훈육이지,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훈육은 훈육이 아니라 엄연히 말씀드린 감정적으로 공격을 하신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자극과 그런 반응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도와줄 게 뭐냐? 아이들이 진로를 발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장애물은요, 엄밀히 말하면 그 아이가 인식하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그 고정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과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건 나중에 학습 유능감하고도 연결이 돼요. 학습 유능감이 뭐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누가 키워주는 거죠? 아이가 있는 그대로 혼자 내버려뒀을 때 애가 키워지나요?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아이도 자기를 이끌어줄 때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항하고자 하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고정관념은 뭐냐면요. 부모님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한 친구는요, 내가 이렇게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 했을 때 부모님은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을 일찌감치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입 밖에 꺼내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이직을 쉽게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뭘까? 그때 다시 고민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20대의 사춘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수용과 인정을 통해 가지고 받아줬던 경험들이 있던 아이들은요, 부모님에 대한 어떤 플렉서블한 이런 느낌들을 가지면서도 충분히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개연성을 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로 성숙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개연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개연성 뭘까요? 그렇죠. 언제든지 마음을 오픈해 두고 그것을 받아들일 좀 준비를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심리학에서 그 사람이 건강하다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 기준을 뭘로 두는지 아십니까? 예, 바로 개연성입니다. 언제나 늘 마음이 건강한 상태. 그것은 마음 상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늘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뿜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죠. 세 번째 고정관념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아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정말 살아갈 만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요, 아이 인생에서 진로의 장벽을 하나끔 없애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내가 좀 더 좋은 아파트와 아이를 위해서 보험을 좀 넣어놓고 어떻게 하면 좀 주식이라도 좀 마련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먼저 인생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리한 시간을 통해서 아이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